안녕. 숙제 잘했어? 네. 안녕. 너 학교는 어디야? 부산까지. 어, 어, 같이 하고. 고배는 아니지. 아까 있는 거지. 아, 진짜. 헤이. 그러면은, 어이구. 고베 있으면은, 잠깐만. 아, 고베가 아니고 오사카에. 오사카에 있는 게 그냥 국제학교인 거야? 거기가? 아, 그렇구나. 규모는 어떻게 돼, 거기는? 거기는 크진 않아. 크진 않고? 여기 시에서 진짜 사. 아, 시에가 큰 거구나, 저기. 아, 그렇구나. 그 학교는 오사카 어디 쪽에 있어? 아니, 도심에 있어요. 도심에 있어? 그래서 빌딩에서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약간 그 오사카 성 근처에 아니면은 그 도톤부리 근처야. 진짜 도톤보리 쪽. 도톤부리 쪽 그쪽. 아, 그쪽 가깝구나. 아. 자, 학교에서는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그쪽 학교는? 분석해서 네, 9번머가 하지 않았어요. 네, 저 웨이브까지 나갔어. 웨이브까지 다 나갔어? 네. C까지 다 나갔고 C.5도 다 나갔어? 도플러 이펙트. 도플러 이펙트. 그거 안 하고 그러면은 스탠딩 웨이브는 했어? 스탠딩 웨이브는 했고 오케이. 어, 맞구나 분모.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 중요한 부분이 사실 웨이브에서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싱글 슬릿하고 더블 슬릿 그리고 더블 슬릿에 관련된 그 인터ference 항상 어려워하는데 그걸 우리가 저번 주에 했거든. 그래서 저번 주 거를 좀 그 나중에 시간 되면은 캐치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음. 아무튼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 살짝만 우리가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저번 주에 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탠딩 웨이브 쪽으로 넘어가고 스탠딩 웨이브 했다가 그 다음에 도플 이펙트까지 하면 이제 웨이브가 완성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거기까지 좀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스탠딩 웨이브는 어, 시- 이게 조금은 복병 그런 느낌이고 더플 이펙트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아마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조금 스탠딩 웨이브가 복병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잠깐 보면 좋을 거야. 자, 그런데 저번 주에 했던 모든 내용을 복습하기엔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쌤이 저번 주에 했던 마지막 내용을 좀 우리가 봐볼게. 예를 들어서 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싱글 슬릿과 더블 슬릿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해 주는 게 항상 한 세 번 우리가 반복하는 거다, 그렇지?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싱글 슬릿의 패턴과 더블 슬릿의 패턴의 차이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싱글 슬릿은 가운데 있는 녀석이 하이에스트 인텐시티를 가지고 점점 내려가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더블 슬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공식 우리가 theta equals lambda over b 그리고 s equals lambda d over d 이렇게 되어 있다. 중요한 거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기에서 싱글 슬립 같은 경우에는 이 띠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항상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앙인 센트럴부터 첫 번째 미니멈까지라는 거 우리가 이 띠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지? Central to first minimum까지고 얘네 더블 슬릿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두 번 피크 투 피크까지 즉 highest intensity to highest intensity, maximum to maximum까지라는 거 잘 기억해줘야 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활용적으로 나아가는 녀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더블 슬릿 쌤이 사실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어. 왜냐면 학교에서 그냥 대충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원래 있어. 첫 번째가 원래 우리가 배웠던 녀석이야. 인텐시가 일정하다. 근데 쌤이 말하길 얘네는 아이디어란 상황이야. 왜 아이디어하다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쪽 더블 슬릿이면 슬릿이 두 개인데 각각의 슬릿의 width 얘네가 무한히 작으면 그게 아이디어한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와.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 했을 때 얘네가 무한히 작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렇지? 얘네는 finite width를 가지고 있어. finite width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가 일정한 인텐시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녀석이 아니라 지금 보면 조금씩 작아져. 인텐시가 조금씩 작아져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있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줬냐면 모듈러스라고 불러줬어. 그래서 요걸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모듈러스가 이거 모듈레이션이다. 그렇지? 모듈레이션. 학교에서 조금 괜찮은 거고 웬만한 학교는 그냥 넘어갈 거야. 아마 대충 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는 얘네가 나온다. 쌤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결국 이 모듈레이션은 이 중앙 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더블 슬릿의 이퀘이션을 쓰고 그다음에 이 전체 패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싱글 슬릿과 비슷하기 때문에 싱글 슬릿 패턴도 쓴다. 싱글 슬릿 공식도. 그래서 중요한 거 더블 슬릿 공식에 요거를 많이 쓰더라. 라고 얘기해 준 게 첫 번째였고 싱글 슬릿은 얘네 공식 원래 기본 한 개 있는 공식 요걸 많이 쓰더라. 라고 했던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 그렇지? 기억나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마무리했던 내용이었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쌤이 diffraction grating이야. diffraction grating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싱글 슬릿 했고 더블 슬릿 했다. 그럼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구멍을 뚫어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겠지, 그렇지? 근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뚫어봤더니 뭐 별 특징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2,000개, 3,000개, 5,000개씩 뚫어보자라고 된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diffraction grating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0 lines per millimeter, 300 lines per millimeter, 600 lines per millimeter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구멍 슬릿들이 뚫어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얘네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마치 점처럼 보이는 게 특징이야. 점처럼 레이저 빔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슬릿이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이제는 점처럼 나온다라는 게 얘네 특징이야,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었던 d sin theta equals to n 람다 요거 써준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활용법들에 대해서 몇 개 배웠었어.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웨이브 피노메나의 끝이야. 원래는 우리가 thin film interference라고 해서 요거의 부분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교과 과정상 빠졌어, 얘네가. 그래서 쌤이 한 번 더 확인해 볼 거야.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 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여태까지는 얘가 빠졌어. 원래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잠시 우리가 보류해 두고 이제 그 스탠딩 웨이브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쪽이 쌤이 지금 올려줄 테니까 다운 받아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쌤이 올리고 말해줄게.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그냥 해도 되니까 준비해주면 해도 돼. 터키 학교는 그거는 좀 어때? 학교 뭐 선생님들이 물리 쌤은 잘 가르쳐 주셔? 괜찮은 것 같아. 안 좋지. 어 어떤 쌤이 제일 안 좋아? 화학쌤. 꼭 이제 화학 아니면 물리 둘 중 하나가 이제 항상 안 좋거든 보면은. 어, 스스로 잘해야 돼 보면은. 어쩔 수 없어. 얘네들이 해주는 게 없어. 학교에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해줄 게 없어. 그래서 스스로 잘해야 되고 지금 방금 올렸거든. 그래서 한번 보고 다운받아 보자. 다운받았어? 이렇게 좋아. 자, 스탠딩 웨이브 우리가 해볼 건데 스탠딩 웨이브가 쌤 생각에 의외로 좀 복병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일단 스탠딩 웨이브를 쌤이랑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C.2에서 배웠던 트래블링 웨이브에서 처음 기준으로 나누는 게 우리가 알지? 그냥 웨이브에서 우리가 나누는 게 트래블링 웨이브와 스탠딩 웨이브였어. 자, 그러면 트래블링 웨이브라는 것은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냥 쭉 앞으로 나가는 녀석이었어. 그치?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의 특징은 뭘까 생각해 보면 스탠딩 웨이브는 얘네가 앞으로 쭉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고 얘네가 끝과 끝이 정해져 있어, 항상. 그래서 항상 갇혀 있는 웨이브다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끝과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웨이브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런 게 스탠딩 웨이브의 특징이야. 그럼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스탠딩 웨이브가 뭐가 있을까 얘기해 주면 이런 게 첫 번째 있을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줄넘기가 있으면 끝과 끝이 정해져 있고 내가 웨이브를 형성했을 때 여기에 생기는 거. 두 번째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렇게 어 끝과 끝이 수영장의 끝과 끝이 막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런 거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될 수 있어. 일본에서 지진 너희 겪어봤어? 겪어봤어? 자주 겪고 아니면 뭐 자주는 아니야? 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얘네가 있는데 혹시 얘네가 뭔지 혹시 추측 가능한 사람 이게 뭘까? 지금 저것도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한 게 스탠딩 웨이브거든. 끝과 끝이 갇혀 있기 때문에 뭔지 대충 감이 오는 사람. 여기 쌤이 하나 놔볼게. 뭔지 혹시 감이 오는 사람? 감이 안 와? 혹시 다 전문을 안 배우고. 근데 화학 배워? 화학 배우지, 화학 배우고. 근데 보면은 너희들 아토믹 모델에 대해서 배우지. 화학에서도 배우고. 보면 혹시 배웠어? 아토믹 모델? 그지? 그래서 아토믹 모델 사실 뭐 우리가 너희가 나중에 그 챕터 2 가면은 뉴클리어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원래 보통 우리가 톰슨 모델부터 보통 시작해. 화학에서 톰슨 모델 배우나? 톰슨 모델 안 배워? 러더퍼드 배워? 러스포드 아직도 모르 아직 안 배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원래 그냥 너희들이 아톰이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플러스하고 주변에 뭐가 돌아? 일렉트론이 돌잖아, 그렇지? 일렉트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아토믹 모델이잖아, 그렇지? 다 알고 있어. 이거 누구 모델이야 혹시 알아? 보어 모델이지, 보어 모델.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 원래 역사가 톰슨 모델, 그 다음에 러더퍼드 모델, 그 다음에 보어 모델로 가는 거야. 보어가 거의 마지막 모델이거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우지.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돈다라고 배우는 줄 알아, 그렇지? 근데 사실 이렇게 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너희들 챕터 B에서 레디에이션 배웠지? 레디에이션 배웠어? B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 안 나? 그렇지. 본부 기억나? 레디에이션 기억나? 레디에이션 뭐야? 레디에이션 뭐야? 선생님. 쌤이랑 한번 공부했었잖아. 레디에이션 뭐야? 뭔데? 레디에이션 혹시 레디에이션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어. 블랙 바디 레디에이션 그런 것도 있지. 자, 레디에이션이 너희들 잘 봐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너희들 배웠잖아 이미. 쌤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배웠잖아. 레디에이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어떤 물체 안에 분자들이 막 움직여. 특히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렉트론이 움직여. 일렉트론이 움직이면 결국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움직이거든. 그러면 일렉트릭이 움직이면 일렉트릭 필드가 움직여,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 배웠잖아. 쌤 일렉트릭 필드가 움직이면 뭐가 나와야 된다 했지? 마그네틱 필드가 자동적으로 같이 나와. 알겠지?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면 무조건 마그네틱 필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일렉트로 마그네틱이 나오네. 그럼 이게 뭐야?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되는 거지. 그래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뭐야? 일렉트로 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랑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레디에이션은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처럼 스펙트럼이 있을 거야. 비지블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가면 인프라레드,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그다음 위로 가면은 뭐야? UV 라이트, 엑스레이, 감마레이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일상적인 우리가 온도에서는 어떤 파장이 나와? 누가 나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이거 알아야지. 우리 일상적인 이 온도에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어떤 파장이 나올까? 선생님 방금 말했던 스펙트럼 중에서. 아니지. 우리 그거 있잖아. 우리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 열이 발산하지. 그러니까 인프라레드가 나와. 일상적인 온도에서는. 그렇지. 인프라레드가 나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 1000도씨에 가까우면 그때부터 비지블 라이트가 나오는 거야. 안 되겠는데 너 새로 배워야겠는데 자 어쨌든 그거는 뭐 B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일렉트론이 쌤이 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렉트릭 도는 행위가 결국 일렉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는 행위고 결국엔 얘네가 레디에이션을 방출하면서 돌아야 돼 결국에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면 무조건 알겠지 레디에이션은 결국 뭐냐면 말이 레디에이션이 결국엔 얘는 에너지 덩어리야 에너지 그러면 일렉트론이 저렇게 돈다는 뜻은 영원히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돌아야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나 하는 것이. 보호가 자기가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영원히 일렉트론 이 에너지를 무한대로 방출하면서 돌 수 있나? 라는 거야. 그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충돌해야 돼 원래는. 알겠지? 근데 그러면 보호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스탠딩 웨이브라는 건 에너지가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 녀석이 바로 일렉트론의 궤도가 돼. 알겠지?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안 돌아. 저렇게 돕니다. 알겠죠? 스탠딩 웨이브를 그리면서 돌아. 그래야지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고 안에 갇혀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 모델은 이 모델은 살짝 틀린 모델, 저게 살짝 맞는 모델. 근데 또 우리가 퀀텀 메카닉 가면 저 모델도 우리가 좀 바뀝니다. 퀀텀 메카닉 가면. 아무튼 저것도 마찬가지로 스탠딩 웨이브에서 우리가 쓰더라.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 스탠딩 웨이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스탠딩 웨이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데 쌤이 요거를 조금 고칠게 얘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고칠 거야. 고치고 어떤 식으로 쌤이 고칠 거냐면 여기에서 그냥 쌤이 써줄게. 우리가 이걸 formation of standing wave가 그런데 얘네가 문제에서 가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줘야 돼. 그래서 formation of standing wave. So the waves moves along the string or pipe and reflects at the fixed end
the two waves in opposite direction superpose producing a standing wave. 요거를 적어놓자. 이게 formation of standing wave라고 standing wave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가 문제에 자주 등장해. 그랬을 때 너희들이 아마 formation of standing wave 실제로 적어보라 하면 또 못 적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어. 자,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어떤 스트링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 스트링이 있으면 끝과 끝이 이제 막혀 있는 스트링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막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쌤이 여기서 그 줄넘기를 잡고 여기서 한번 흔든다고 쳐보자. 한번 흔들어. 그렇지? 한번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웨이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이쪽으로 쭉 가겠지. 그래서 첫 번째 웨이브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야. 형성이 돼서 가다가 이 끝점에 맞게 되겠지, 그렇지? 끝점에 맞게 돼. 그러니까 끝점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리플렉션이 됩니다. 리플렉션. 리플렉션이 돼서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의 다이렉션이 반대 방향이 되겠지, 그지? 반대 방향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슈퍼 포지션을 일으켜서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줘야 될 점들이 있겠지.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얘네가 웨이브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점들이 보일 거야. 그랬을 때 특이점이 뭐냐면 이 점들. 움직이지 않는 점들이 분명히 보일 거야. 얘네를 우리 뭐라 그러지? 노드라 그러죠. 노드. 그죠? 노드라 그러고 얘네가 지금 보면은 몇몇 점들은 맥시멈 포인트를 찍는 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든지 또는 뭐이 점이라든지 이렇게 맥시멈 포인트를 찍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얘네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안티 노드라 불러준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노드와 안티 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자, 노드는 안 움직인다. 그렇지? 우리가 슈퍼 포지션에 의해서 웨이브가 캔슬 아웃 돼서 안 움직이는 점이야. 웨이브가 캔슬 아웃 되면 우리 뭐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야? 웨이브가 캔슬 아웃 되면 destructive interference다. 그렇지? destructive interference에 의해서 생성됐다. 요게 이제 나와줘야 돼. 그리고 쌤이 destructive 나오면 무조건 같이 뭐 써주라? anti-phase 써주라 그랬지. anti-phase.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거를 유기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 노드라는 점은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다는 뜻은 웨이브가 서로 만나서 캔슬 아웃 됐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다음에 안티 노드를 생각해봐. 안티 노드는 맥시멈인 점이야. 그러면 웨이브가 잘 만나서 서로 강화된 거야. 그렇지?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안티 노드는 constructive interference가 되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점들을 잘 생각해 줘야 돼. 얘네가 안티노즈는 맥시멈이니까 잘 만나서 얘가 에딩 된 거고 그다음에 노드 같은 경우는 서로 캔슬 아웃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리고 쌤이 컨스트럭티브 쓰면 같이 써줘야 된다는 게 항상 뭐 있었냐면 in phase에 대해서 같이 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in phase. 자, 그랬을 때 쌤이 문제 관점에서 잠깐 얘기해 줄게. 문제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formation of standing wave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explain the formation of standing wave, or describe how to form the standing wave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두 가지야. 2점짜리 문제이거나 2점 이상인 3점, 4점짜리 문제도 나와. 그러면 2점짜리 문제는 우리 앞서 얘기해준 요 definition만 얘기해주면 돼. 얘네가 2점짜리야. 알겠지? 3점짜리, 4점짜리는 방금 우리가 적었던 constructive하고 이 노드하고 안티 노드까지 같이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definition 플러스 노드하고 안티 노드의 포메이션을 같이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좀 점수가 높은 문제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formation of standing wave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내가 한 그게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standing wave하고 traveling wave를 비교해 줘야 돼. 너희들 standing wave 배웠다 그랬지. standing wave하고 traveling wave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 어떤 거?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그다음 또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랑 위아래로 가는 거랑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거 있어? reflection하고 superposition하고.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본모가 잘 지적해 줬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거야. 쌤이 굳이 이런 거 그냥 뒤에 거 맨 밑에 거 그냥 지우면 되고 뭐 이렇게 좀 옛날 버전이냐? 좀 지우면 되고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이거야.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이야기야. 첫 번째가. 트래블링 웨이브는 에너지를 트래블 시켜. 그렇지? propagate 또는 transfer 시킨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반면에 스탠딩 웨이브는 에너지를 트래블링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ergy is stored or trapped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 주는 거야. 이게 가장 쉬운 차이점을 적는 한 개 중에 그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쌤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중에 두 가지는 외워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에서 잘 적을 수 있어. 왜냐면 이런 문제 웬만하면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무슨 관점에서 볼 거냐면 이제 amplitude 관점에서 볼 거야. amplitude. 자, traveling wave의 amplitude하고 standing wave의 amplitude를 볼 건데, 자, 쌤이 traveling wave부터 먼저 볼게. 쌤이 traveling wave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게. 자, 이 점의 amplitude와 이 점의 amplitude와 한 이 점의 amplitude는 같을까 다를까? standing wave, traveling wave. 같다 한 표. 다르다. 다 같다야? 같다야? 네. 그러면 A 점의 amplitude와 자 생각 amplitude 관점이 amplitude가 뭐였지? maximum displacement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점의 amplitude와 B 점의 amplitude와 C 점의 amplitude가 왜 같을까? 만약 같다면. 음. 그렇지. 잘 지적해줬어. 왜냐면 웬만하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A 포인트는 0인 것 같고 B 포인트는 맥스웨인 것 같고 C 포인트는 그 중간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트래블링 웨이브는 쌤이 하나 보여줄 건데 트래블링 웨이브가 우리 제일 처음 했을 때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 약간 요 그림 봤을 거야. 봐봐. 이 그림 보면 이 빨간색 점 봐봐. 얘네는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결국에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결국엔 얘네는. 그래서 얘네 앰플리튜드는 어차피 변한단 말이야.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고정돼 있는 한 점이 아니고 결국엔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결국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기 때문에 얘네 A의 앰플리튜드도 이만큼이고 B의 앰플리튜드도 이만큼이고 C의 앰플리튜드도 결국에는 그만큼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 주길 standing wave의 amplitude는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traveling wave의 amplitude is the same for all point.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standing wave의 amplitude를 잘 봐봐. 쌤이 다시 넘어가 standing wave amplitude 볼게. 봐봐. 얘네들은 태생이 정해져 있어. 움직이지 않은 점은 무조건 안 움직여. 그지? 움직이지 않는 점 무조건 안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쌤이 이 점을 보면은 얘네는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움직여. 그지?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그렇지? 여기까지 움직여. 그러니까 얘네는 태생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들이 다 앰플리튜드가 다르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앰플리튜드는 they're different for each point.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다음
페이스 디퍼런스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게 세 개만 볼 거야. amplitude, energy, phase difference. 이렇게 볼 건데 페이스 디퍼런스는 자, 우리가 관점이 좀 달라. 트래블링 웨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점하고 얘네의 페이스 디퍼런스는 뭐였지? 그지? 우리 이렇게 계산해서 파이 오버 2였잖아. 그렇지? 얘네 페이스 디퍼런스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스탠딩 웨이브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거야. 다시 쌤이 돌아가 볼게. 얘네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좀 지우면 좋겠는데. 자, 보면은 우리가 쌤이 줄을 이렇게 쭉 그어 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웨이브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얘를 잘 보면 이렇게 내려가. 한 방향으로 쭉 내려가거든. 사실 얘네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가 내려갈 때 같은 페이즈로 다 내려가.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종 여기 루프 안에서는 얘네를 인 페이즈라고 해줄 수 있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저 루프 안에서는. 근데 잘 봐봐. 얘네가 지금 내려갈 때 이쪽 반대쪽은 이렇게 올라가거든. 얘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내가 내려갈 때 반대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그렇지? 얘는 내려갈 때 올라간단 말이야. 즉 우리는 얘네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지. 그렇지? 180도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다? 안티페이즈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하고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 사이에서는 얘네가 인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서는 인페이스다. 그래서 얘네가 쌤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raveling wave with phase difference, they varies between points, but standing wave phase difference, the points between nodes are in phase.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 중에서 너는 두 개를 기억해 줘야 돼. 제일 쉬운 거 에너지는 기억해 줘. 알겠지? 에너지의 차이점. 그다음 둘 중에 하나 너 아무거나 찍어서 기억을 해줘. 그래야지 문제에서 올바르게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얘네. 자, 넘어갑시다. 잠깐만. 아, 이거 좀 옛날 버전이네. 잠깐만. 쌤 이거 새로운 버전 좀 만들었는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라서 쌤이 새로운 거 좀 올려줄게. 아닌가? 잠깐만. 좀 옛날 버전이네. 우리 쌤 이거 수정해서 좀 올려줄게. 지금 수정해서 올렸거든. 그래서 다시 좀 더 한번 줄 것 같아. 이게 좀 쌤이 옛날에 만들었던 버전이라 갖고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 그래서 앞에 부분은 웬만하면 비슷할 거야. 앞에 부분 웬만하면 비슷하고 이쪽 그 다음 이제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 달라가지고 얘네 좀 펼쳐서 보면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쌤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첫 번째가 스탠딩 웨이브의 포메이션 어떻게 생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얘네 그 트래블링 웨이브와 스탠딩 웨이브의 차이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 적는 문제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즉 A번, B번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 페이퍼 2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공부할 거냐면 계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즉 페이퍼 1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탠딩 웨이브가 사실은 쌤이 그 줄에 서 있는 끝과 끝이 막혀 있는 줄에 서 있는 그런 녀석만 우리가 사실 했는데 사실 얘네는 좀 다양해. 그지? 어, 그래서 얘네가 그 마지막 끝점이 닫혀 있는 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열려 있는 녀석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끝점에 대한 컨디션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얘네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세 가지 종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fixed at both end, 그러니까 두 점 끝점이 막혀 있는 거. 그다음에 free at both end, 두 개가 열려 있는 거. 그리고 one fixed and one free end, 한 개는 막혀 있고 한 개는 열려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냥 감이 안 올 테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example을 적어놨어. both fixed end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라고 생각하면 돼. 기타 줄에 있을 때 두 개가 막혀 있는 거. both free end는 얘네가 양옆이 열려 있는 거야. 끝과 끝이 열려 있는 거. 그다음에 one fixed and one free end는 이렇게 한 개가 막혀 있고 한 개가 열려 있는 거지. 이런 example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뭐를 알아줘야 되냐면 우리가 harmonic이라는 걸 알아줘야 돼. harmonic. 알겠지?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서 쓸 수 있는 wavelength equation을 알아야 돼. 자, 참고로 이 wavelength equation은 포뮬라 부클렛에 안 적어져 있고 쌤이 그냥 너희들 풀기 쉬우라고 만들어 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 외워줘야 돼. 얘네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 보스 픽스드 엔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자. 보스 픽스드 엔드. 얘네의 첫 번째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게 제일 간단한 얘네의 하모닉이라고 해서 하모닉은 쌤 여기 적어놓은 게 pattern of sending wave in music이라고 적어놨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웨이브의 패턴을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first harmonic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있어. first harmonic. 그러면 지금 first harmonics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루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한 개의 루프. 이렇게 한 개의 루프. 자, 그런데 이제 wavelength 관점에서 쌤이 생각해 볼 거야. 자, 봐봐. 우리가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치고 얘네가 루프가 한 개 만들어진다, 그렇지? 그러면 루프가 한 개 만들어진 건 몇 wavelength일까? 4분의 1, 2분의 1이지. 왜? 우리는 wavelength라는 건 원래 요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이 one wavelength잖아. 근데 얘네가 반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half wavelength가 돼. 알겠죠? 그래서 first harmonic 같은 경우에는 we can say the length of string L equals to half of wavelength라고 말해줄 수 있고 그 뜻은 반대로 first harmonic의 wavelength는 2L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 자, 그다음 루프가 두 개 생기면 그거는 second harmonic입니다. second harmonic. 자, 세컨 하모닉의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네는 우리 지금 보이다시피 한 개의 웨이브가 다 남아 있어. 그렇지? 그럼 얘네는 one wavelength가 되겠다. 그렇지? We can say second harmonic은 L이다. 할 수 있겠지. 한 개의 full wavelength가 전체 줄의 길이와 같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루프가 세 개 생기면 third harmonic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하모닉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각각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 잘 기억해 줘야 돼. 그러면 이 third harmonic은 몇 wavelength지? 그렇지. 2분의 3이지. 왜? 한 개가 만들어졌고 반 개가 더 있으니까. 그렇지? So we can say L equals to 람 3 lambda over 2가 되니까 therefore 세 번째 하모닉의 wavelength는 뭐야? 2L over 3가 되겠다. 그렇지? 자, 요거를 모두 기억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한 개의 이퀘이션으로 만들어 줄 거야. 자, 얘네를 잘 보니까 내가 nth 하모닉의 wavelength를 패턴을 잘 살펴보니까 2L, L, 2L over 3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L over n이 나오더라는 거야. 2L over n. 그치? 그래서 first 하모닉에 1 집어넣으면 2L이 나오고
얘 2 집어넣으면 L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2 over 3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이걸 기억 안 하면 너희들이 전체 다 드라이브 해서 다 해야 돼. 제가 다시 말하지만 포뮬라 북클에서 안 나와 얘네는. 포뮬라 북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적어두고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우리 both free and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both free 두 개가 이제 다 열려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 웨이브가 형성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쌤이 열려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 무조건 열려 있는 쪽에서 웨이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무조건 열려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first 하모닉은 어떻게 되냐면 first 하모닉의 여기에서 프린시플은 중간에 점을 하나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 웨이브가. 이게 이제 first harmonic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first harmonic.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아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그리라고 하거든, 다이어그램에. 그래서 그리는 법 알아야 돼, 무조건. 자, 두 번째, second harmonic가 어떻게 되냐? second harmonic은 점을 두 개 찍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찍으면 다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웨이브를 이렇게 열려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열려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려 있게끔 만들어 준다. 그래서 세컨 하모닉은 점을 두 개 찍는다. 생각해주면 돼. 서드 하모닉 그럼 뭐야? 점을 세 개 찍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준다라는 거. 자, 얘네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던 웨이브랭스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렇지? 근데 다행히도 얘네는 both fixed and랑 똑같아. 얘네의 nth 하모닉은 웨이브랭스는 2L over n입니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는 굳이 두 번 기억해 줄 필요 없이 both fixed and나 both free and나 얘는 똑같다라는 거.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세 번째. 얘네 one fixed and one open end인데 얘네가 좀 말썽이야. 얘네가 좀 말썽이기 때문에 얘는 잘 봐야 돼. 말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문제에서 곧잘 낸다. 자, 한 개가 막혀 있고 한 개가 뚫려 있다, 그렇지? 쌤이 뚫려 있는 쪽은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랬어. 웨이브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first harmony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막혀 있는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웨이브를 이렇게 열어주면 돼. 이게 first harmonic이야. first harmonic.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second harmonic인데 중요한 건 얘는 second harmonic이 없어. 바로 third harmonic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odd number of harmonic만 존재해. odd harmonic만. 그리고 얘네도 그러면 이제 third harmonic 그릴 건데 여기서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한데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중간에 찍으면 안 돼, 점을. 약간 이 점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오픈엔드에 가깝게가 있어야 돼. 오픈엔드에.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림 자체가 오픈엔드가 짧아야 돼. 이쪽이 짧고 그다음에 한 개의 웨이브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엔드 쪽에 점이 가깝게 찍혀야 돼.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의 wavelength and wavelength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는 2L over N이었잖아. 근데 얘네는 4L over N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해 두자. 자, 그래서 요거 방금 우리 그 세 개의 boundary condition을 했어. both fixed and 했고 그다음에 both free and 그리고 one fixed and one free and 각각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써주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 좀 꼭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두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한 문제 있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나왔어. 자, 난 다른 답이 나왔다. 뭔데? 뭐 나왔는데? 0.57일? 없는데 아예? 왜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쌤이랑 질의응답으로 해보자. 자, 얘네는 무슨 케이스야? 그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 어? 한쪽만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서 쌤이 무슨 공식 쓰라고 했지? 어, 뭐시라고? 2L over N? 자, 방금 넘어가 봐. 뭐 쓰라 했어? 4L over N입니다. 4L over N. 그죠? 그래서 얘네는 람다 equals to n 사모닉의 람다는 4L over N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seventh harmonic의 wavelength는 4 times L이 몇이다? 지금 2m over 7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뭐다? 8 over 7이니까 1점 몇이 나오겠다. 역시 D가 정답이다. 1점 몇이 나가니까 D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페이퍼 2 다음에 풀 건데 잠깐 끊었다가 우리 5분 휴식했다가 그 다음에 페이퍼 2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휴식.
자, 아무튼 넘어가서 우리가 그 스탠딩 웨이브의 페이퍼 2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얘네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을 수도 있어. 쌤이랑 일단은 몇몇 문제를 같이 볼 거야. 같이 볼 건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A번, B번 문제는 너희들이 글로 써야 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2점짜리, 2점짜리 문제고 얘는 잘 살펴보면 쌤이랑 배웠던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야. Describe two way in which the standing wave differ from the traveling wave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 써야겠어. 그렇지. Energy propagation 또 하나 뭐 써야 될까? 어떤 amplitude, 그 amplitude 두개 관련해서 쓰면 되겠지. 그래서 굳이 다 쓰진 않을 거야, 그렇지? 그냥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요 표 잘 보면 돼. 요 표. 여기에서 두 개를 적으면 되는 거야. 그지? 스탠딩 웨이브하고 트래블링 웨이브가 어떻게 다른지. 자, 그럼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너희들이 마인드상 잘 정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쭉 읽어보면 얘가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vertical tube open both ends is completely immersed in the container water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서도 학생들이 낚였던 게 뭐냐면 open at both end라고 해가지고 아 얘네 두 개가 열려 있는 케이스구나 잘 생각했는데 사실상 보면 물에 잠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이 사실 막혀 있는 케이스야.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 해줘야 돼. 그래서 both 얘네가 오픈 엔드라고 문제를 풀면 틀리는 문제야. 그래서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 뚫려 있는 문제, 뚫려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얘네가 아무튼 그래서 그럼 저기 원 오픈 엔드, 원 픽스 엔드에서 스탠딩 웨이브가 여기 안에 생성이 될 거야. 그랬을 때 1번 문제가 outline how a standing wave forms in a tube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2점짜리 문제니까 definition을 그대로 쓰는 문제야. 그지?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The wave travels down to the tube, is reflected. 이런 거 써주면 되겠지. reflected가 꼭 들어가줘야 돼. 항상 standing wave를 써줄 때. 그러면 reflect 되어 있고 그러면은 the two wave, which is incident and reflect wave, the superpose each other, producing standing wave.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써줬던 그 definition에 대해서 살짝만 단어들만 고쳐주면 돼. 튜브라고 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길게 안 할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얘가 그 뒤에 문제 넘어가면 첫 번째가 The tube is raised until the loudness of sound reaches the maximum for the second time이래.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봐봐. 지금 이 앞에 페이지랑 지금 페이지랑 얘네가 튜브의 높이를 봐봐. 튜브의 높이를 보면은 살짝 올라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first maximum이 달성이 된 거야. 즉 first maximum이 달성됐다는 뜻은 first harmonic이 되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first harmonic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 얘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튜브를 높였더니 두 번째 second time maximum이 달성됐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조드 다이어그램을 해줘야 돼. 세컨드 맥시멈 즉 우리가 first maximum 했고 두 번째 뭐라 했지? first harmonic 그다음에 third harmonic 가야 돼. 왜냐면 얘는 한 군데 막혀 있는 거니까. 그러면 third harmonic을 저기 그려. 그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frequency를 구하는 문제야.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봐봐. 이걸 풀 수 있는지. 그렇지. 웨이브 맞아.
자, 마지막 1분만 더 풀어보자. 자, 나는 구했다. 모르겠어? 나오긴 했어. 하긴 했어. 몇 나왔어? 표현이 나왔어? 이거 나왔어, 스킬이? 뭐 됐어? 자,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쌤이 그래서 말한 게 조금 복병이다라고 했던 게 사실 뭐 이 친구가 SR도 공통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그렇게 막 마냥 쉽지가 않아. 알겠지? 딱 봤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다이어그램 그려줘야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려준다? 첫 번째 쌤이 점을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떠드 하모니 여기 오픈엔드에 가깝게 점을 찍어야 된다 그랬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요렇게 돼야 되고 얘가 요런 식으로 한 개의 웨이브가 만들어져야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가 다른 하모닉의 녀석일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이 전 상황을 한번 들고 와볼게. 그러니까 튜브가 레이즈 되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레이즈 되기 직전 상황을 우리가 들고 오면은 얘네가 그 퍼스트 하모닉이 있었을 거야, 그렇지? 즉 얘네를 쌤이 여기에다 옮겨 보면은 얘네가 퍼스트 하모닉이니까 지금 요만큼 원래는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어, 원래는. 이게 이제 퍼스트 하모닉이야. 그리고 이게 third 하모닉이지, 그 다음 거. 그치?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쌤이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올라왔잖아, 그렇지? 요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온 길이가 지금 이 문제에서 0.37m래. 그지?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쌤이 여기서 선을 딱 그어볼게. 선을 딱 그어보면은 얘가 요만큼이야, 그렇지? 그러면 0.37m 올라온 와중에 이 웨이브는 몇만큼 변했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 몇일까? 몇 웨이브랭스만큼 변했을까? 2분의 1 람다. 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이거를 쌤이 눕혀서 생각하니까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원래 잘 생각해보면 그 코사인 그래프 생각하면 한 개의 웨이브가 요만큼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요렇게 됐다는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갔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 뜻은 뭐다?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half wavelength만큼 변했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즉 우리는 half wavelength만큼 변한 게 0.37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half wavelength 변한 게 0.37m니까 즉 람다는 뭐다? 0.74m가 되겠죠. 요걸 알아차려 주는 게 이 문제 핵심이야. 핵심. 나머지는 쉬워. 왜? 얘네 스피드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프리퀀시를 구하라고 하니까 무슨 공식 쓴다? V equals to F 람다 공식을 쓴다. 그러면 320m per second고 얘네 프리퀀시 F고 웨이브라이트가 0.74니까 프리퀀시가 320분의 0, 0.74분의 32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네 뭐 나온다? 430Hz가 나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이론을 배워봤자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못 풉니다. 어차피. 그래서 항상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생각을 해 주시고 빠르게 도플러 이펙트도 알려줘. 자, 여기까지가 스탠딩 웨이브야. 스탠딩 웨이브 뭐 엄청 어렵진 않지? 네. 스탠딩 웨이브고 쌤이 도플러 이펙트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줘. 자, 지금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더 다운받자 보자. 자, 도플러 이펙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도플러 이펙트의 데피니션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얘네는 점수는 항상 2점짜리야. 뭐가 있냐면 도플러 이펙트의 결정적인 그 역할은 뭐냐면 프리퀀시가 변한다는 거야. 프리퀀시가 변한다는 거. 그치? 그럼 프리퀀시 체인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 첫 번째가 도플러 이펙트라는 건.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 프리퀀시 체인지가 생기느냐? relative motion 때문입니다. relative motion.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생긴다. 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줘야지 우리가 만점이다. 2점 풀마크를 얻을 수 있어. So the Doppler effect is a frequency change due to its relative motion. 이게 Doppler effect의 대표적인 definition이다. 생각해주면 되고 요 definition 꼭 잘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그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앰뷸런스가 다가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 다가올 때 어떻게 들려? 소리가 크고 짜증나게 들린다. 그렇지? 짜증나게 들리는 이유가 뭐야? 프리퀀시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렇지? 귀가 좀 쨍하게 들리는 게 프리퀀시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럼 이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될 거거든. 잘 생각해 봐.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프리퀀시가 커진다. 요걸 잘 생각해 줘야 돼, 항상. 알겠지? 자,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실제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온단 말이지. 그래서 올 때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보면은 원래 있던 웨이브에서 앞쪽으로 다가올수록 얘네가 이렇게 눌러주는 것 같아, 보면. 컴팩트하게. 그래서 얘네가 앞쪽으로 다가올 때 앞에 부분이 이제 좀 그 댄스하게 되겠고 뒤쪽 부분이 좀 레스 댄스한 부분이 될 거야.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얘네를 넘어가 주시면 얘네가 앞서 보이다시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가오는 다가오는 녀석의 입장에 보자. 그럼 다가오면 프리퀀시가 커진다 그랬다, 그렇지? 그러면 얘네가 지금 보니까 이쪽 웨이브 쪽이 어떻게 했다? 컴팩트하게 쇼튼 되었다, 그렇지? 쇼튼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가 웨이브의 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곧 웨이브랭스가 된단 말이야, 원래. 그치? 그러면 지금 앞쪽 부분에는 웨이브랭스가 짧아진 거다. 그치? 이쪽 부분 쇼튼되었다는 뜻은 얘네의 웨이브랭스가 짧아졌다는 뜻이고 그 뜻은 곧 프리퀀시가 커졌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다가올 때는 프리퀀시가 커졌다. 반대로 얘가 그 반대 입장에 있을 때 다가왔어. 그러고 이제 지나가면은 굉장히 이제 느긋한 소리가 들릴 거야. 그 뜻은 뒤쪽 웨이브랭스가 broaden, 즉 웨이브랭스가 커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프리퀀시는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쌤 이거 소리를 좀 들려줄게. 그래서 소리가 들릴 건데 분명히 얘네가 지나갈 때 소리가 굉장히 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아마 좀 이따 보면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잘 보면은 딱 어느 시점에서 얘네가 지나가는지 보이지, 그치? 그랬을 때 웨이브가 그 소리가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지나가면 소리가 굉장히 늘어지고 프리퀀시가 작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우리가 단순히 사운드뿐만 아니고 웨이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대한 이해가 한다?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이론적 배경이 있냐면 자, 그러면 빛에 대한 걸 우리가 했을 때가 빛에 대해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빛을 들고 움직이거나 이래 봤자 사실 프리퀀시가 별로 안 변해. 왜냐면 움직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좀 빠른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과학자들이 뭐가 했냐면 이 지구에서 저 멀리 있는 갤럭시에 대한 운동을 한번 봅니다. 갤럭시. 자, 봤을 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얘네가 우리한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행동을 분명히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까워지면 무조건 프리퀀시 커져야 된다 그랬어. 사운드랑 똑같아. 프리퀀시가 커지거나 또는 웨이브랭스가 작아지거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한테부터 멀어지면은 반대 현상일 거야. 프리퀀시가 작아지고 웨이브랭스가 커질 거야. 그럼 쌤이 색깔로 표현하면 다가오는 쪽이 파란색일까 아니면 빨간색일까? 왜 파란색이지? 그렇지. 우리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으면 다가오는 쪽이 파란색이 돼야 돼. 왜? 웨이브랭스가 파란색이 작으니까. 빨간색 웨이브랭스가 쌤이 크다 그랬다. 웨이브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쌤이 항상 그 색깔로 기억해두라는 게 이런 데서 항상 써먹거든. 그래서 다가오는 쪽이 파란색, 그래서 멀어지는 쪽이 빨간색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블루 시프트라 그러고 레드 시프트라 그래. 도플러 이펙트 학교에서 배워본 사람 였어? 학교에서는 레드 시프트, 블루 시프트를 뭐라고 말해줬어? 끝이야? 그러면은 이해하고 있기를 레드 시프트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빛이 빨간색 빛이 나오는 걸까? 음, 음, 음. 그냥 레드 시프트. 오케이.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되게 오비어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레드 시프트니까 빨간 빛을 낸다. 블루 시프트니까 파란 빛을 낸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그건 아니야. 빨간 빛과 파란 빛을 실제로 내는 건 아니야.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얘기해 줄 텐데 아무튼 그래서 다가오면 블루 시프트, 멀어지면 레드 시프트인데 우리가 전 우주의 모든 갤럭시를 관측해 봐도 뭐가 우리가 보일까?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갤럭시는 일반적으로 멀어지는 것만 우리가 관측이 가능해.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신기한 현상으로 발견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360도 모든 갤럭시를 우리가 잘 봤어. 물론 쌤이 모든이라고 하면 100%지만 100%는 아니야. 그런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무튼 거의 99.9999%가 전부 다 레드 시프트를 내면서 우리한테 멀어져. 알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멀어진다라는 걸 일단 잘 기억해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쌤이 레드 시프트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은 가르쳐 줄게요. 레드 시프트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기서 좀 잘 보면은 아무튼 쭉 넘어가서 레드 시프트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스펙트럼이 있어. 스펙트럼이 있고 얘네가 쌤이 지구에서 찍은 스펙트럼이야. Earth. 저게 무슨 스펙트럼인지는 우리가 뭐 그런 거 알는지 모르겠는데 각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힐리움, 카본, 우레늄 이런 것들이 다 자기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 있어. 지금 보면 선 이렇게 나 있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아톰을 볼 때 저 스펙트럼을 찍어서 각각 선의 패턴을 봐. 선의 패턴으로 아 제가 우레니움이구나. 제가 카본이구나. 이런 거 알아.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갤럭시에서 우리가 그런 거 너희들 봤나? 그 뉴스에서 보면은 무슨 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별이 있다. 아니면은 뭐 카본 가스로 가득 차 있는 별이 있다. 이렇게 막 과학자들이 말을 하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멀리 있는데. 그지?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갤럭시에서 내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캐치해서 스펙트럼을 따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같은 라인이 있는지 보는 거야. 패턴이. 그러면은 지구에서 찍었을 때 얘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카본의 패턴이라고 치자. 그러면 지구에서 찍은 카본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지. 그러면 아, 저 별이 카본이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갤럭시에서 찍은 녀석은 이렇게 같은 이제 패턴 라인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찍어보면 이쪽으로 살짝 시프트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 빨간색 쪽으로 시프트 되어 있다라고 해서 레드 시프트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빨간색 쪽으로 라인이 밀려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레드 시프트인 거야, 얘네가. 무튼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얘가 레드 시프트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냥 현상적인 것은 그러면 좀 생각해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고모가 잘 얘기해 줬는데 결국에는 저 멀리에 있는 이거 갤럭시겠지 그러면 갤럭시에서 찍힌 웨이브랭스는 결국 레드 시프트가 되어 있다는 웨이브랭스가 커져 있다는 뜻이야.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돼. 웨이브랭스가 커져 있다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공식상으로 우리가 쓸 거야. 이제는 다른 거 이제 다 그렇고 이제 공식으로 얘네를 쓸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나와 있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얘네는 당연히 포뮬라 북에서 주어져 있는 공식이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 wavelength의 difference over wavelength equals to 예를 들어서 쌤이 V over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V는 이게 C는 우리 빛의 속도에 말하는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ond를 말할 거야. 스피드 오브 라이트를 말하겠지. 그럼 이 V는 뭘까? 무슨 velocity? 그렇지. 갤럭시가 멀어지고 있는 속도야. 그렇지? 이건 이 V는 우리가 recession speed라고 하고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도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갤럭시의 속력을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관점이 좀 중요한데 자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웨이브랭스의 차이가 있다는 뜻은 웨이브랭스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 웨이브랭스 1 마이너스 웨이브랭스 2 over 웨이브랭스인데 웨이브랭스의 차이는 쉬워. 왜냐하면 웨이브랭스가 문제에서 두 개 나와 있으면 그 중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밑에 있는 이 웨이브랭스를 뭘 써야 될지 학생들이 몰라. 왜냐면 두 개의 웨이브랭스가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1번을 써야 돼, 2번을 써야 돼 하는 거거든. 밑에 있는 건 뭐가 써야 되냐면 항상 오리지널을 써야 돼. 오리지널. 즉 레드 시프트가 안 돼 있는 걸 써줘야 돼. 그럼 레드 시프트가 안 돼 있는 건 웨이브랭스가 큰 걸까 작은 걸까? 아니지. 레드 시프트가 되면 큰 거잖아. 그렇지? 레드 시프트가 안 되면 작은 거니까 항상 이 밑에 있는 건 작은 웨이브랭스를 써줘야 돼. 스몰러 웨이브랭스에 있는 걸 써줘야 된다. 요걸 잘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좀 이제 헷갈리지 좀? 헷갈릴 거야. 그러면 만약에 프리퀀시가 나온다면 프리퀀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밑에 있는 프리퀀시는 웨이브랭스랑 반대니까 큰 웨이브랭스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 프리퀀시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they must be greater wave frequency를 써줘야 된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둬야 돼. 요게 이제 그 문제 푸는데 안 헷갈리는 좀 기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쌤이 넘어가서 요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얘네가 말하길 particle line spectrum of the light from the source in laboratory. laboratory에서 찍었다는 뜻은 즉 얘네가 지구에서 찍었다는 녀석이겠지. has a frequency of this 4.57 times 10 to the 14 hertz. The same line spectrum from the galaxy. Distant galaxy has this frequency. frequency가 두 개 나와 있어, 그렇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랬을 때
calculate the speed of the distant galaxy니까 그럼 우리 무슨 공식 써줘야 된다? 아까 있었던 공식 중에 delta f over f equals to v over c 이 공식을 써줘야 돼. 자, 그럼 문제는 이거야. 델타 f는 f1 마이너스 f2니까 잘 알겠어. 근데 밑에 있는 이 프리퀀시는 누굴 써줘야 될까? 라는 거야. 자, F1-F2는 쉬워. 왜냐면 이 두 개, 프리퀀시 두 개 나와 있는 거 빼주면 되잖아. 그렇지? 쟤네는 예를 들어서 5, 4.5, 4.570 마이너스 4.547 곱하기 10의 14승. 이게 이제 델타 F일 거야. 근데 over 밑에 있는 F를 써줘야 돼. 이 둘 중에 누굴 써줘야 될까? 예? 예? 왜지? 그렇지. 우리는 항상 밑에는 오리지널 써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오리지널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잘 생각해 보면 멀어지는 갤럭시는 프리퀀시가 작아질 거야. 그지? 그러면 프리퀀시가 큰 게 오리지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 프리퀀시가 큰 게 뭐다? 4.57 곱하기 10의 14승. 얘네가 오리지널 프리퀀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equals to v over c 3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된다. 그러면 10의 14승 14승 어차피 캔슬 아웃 되고 계산기에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계산기에 넣으면 얘네 velocity가 몇이 나오냐면 대략 1.5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가 나와. 1.5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가 갤럭시의 속력이야. 그러면 빨라 느려. 빠를까 느릴까? 이 정도 속력이 그냥 감으로 어떻게 보여? 빨라 보여, 느려 보여? 엄청 빠른 거야, 그렇지?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인데 갤럭시가 멀어지는 속력이 1.5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엄청 빠른 거야, 그렇지? 엄청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갤럭시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서 뭘 했냐면 갤럭시가 우리로부터 관측하니까 전부 다 레드시프트를 내고 있다는 뜻은 전부 다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얘가 전부 우리한테 멀어질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풍선에 점 세 개를 찍고 풍선을 불면 점 세 개가 멀어진다 그랬지.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과학자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 생각하기에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 레드시프트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떠올렸다? 우주 팽창. 유니버스 익스pansion이라는 걸 처음 떠올려. 그렇지. 그래서 이 레드시프트가 바로 이 유니버스 익스pansion을 떠올린 최초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expansion. 알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멀어진다는 건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거꾸로 돌려보면 무슨 뜻일까? 예전에는 점점 수축했다는 뜻이겠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 예전에는 수축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보면 얘네가 계속 수축해서 나중에는 한 점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야?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빅뱅 티어리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온 거야. 유니버스 익스pansion부터 그러면 반대로 시간을 돌려보면 한 점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야. 원래 빅뱅 티어리의 이름은 빅뱅 티어리가 아니었다 그래. 근데 약간 우리 이런 거 있지. 요즘에 막 그 뭐야.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막 멀티버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생각해? 공상과학이라 생각하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 예전에 더 심했어. 뭐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어떤 과학 기자가 약간 sarcastic으로 그냥 뭐 우주에서 한 점이 시작했으면 뭐 폭발했을까 빅뱅이냐 이렇게 해서 sarcastic으로 쓴 기사였어. 근데 거기에서 과학자가 이거 약간 이름이 찰떡인데 이러고 그냥 붙여 쓴 거야. 빅뱅 티어리 이렇게.
빅뱅 테오리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말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우주가 엄청나게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density라든지 pressure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점들을 우주에서 설명하기 힘든 점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singularity라고 불러줘. 물론 이거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singularity 적으면 돼. 그냥 기억하면 돼. singularity가 있는데 우주에서 이해하지 못할 굉장히 높은 밀도가 있는 singularity가 또 뭐가 있을까? 빅뱅의 그 한 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맞아. 블랙홀이 있어. 그래서 블랙홀도 우리가 공간이 수축한 거거든. 그러면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려. 이렇게 슉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한 점이 있을 텐데 여기도 우리가 싱귤라리티라고 불러. 그러면 과학자 어떤 그 약간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 무슨 그게 있냐면 우주에서 싱귤라리티를 찾으려면 저 두 개밖에 없어. 빅뱅의 싱귤라리티와 블랙홀의 싱귤라리티.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혹시 블랙홀의 싱귤라리티에서 사실 다른 우주가 생성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이 싱글라리티가 저 싱글라리티 같지 않을까? 이런 이론적인 뭐 배경도 만들 수가 있어. 물론 이거는 프루프된 건 전혀 아니야. 어쨌든 싱글라리티가 저렇게 있으니까 이 블랙홀 안에 있는 이 싱글라리티가 사실은 우주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다른 우주에. 그러면 모든 블랙홀의 싱글라리티에서 다른 우주가 밑으로 생성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빅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무튼 요게 이제 유니버스 익스pansion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조금 더 공식 복잡해졌지? HL 친구들만 배우는 거야, 얘네는.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쭉 지나가서 우리가 더블 이펙트라고 해서 더블 이펙트가 두 번 일어난 효과들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에서 페이퍼 2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마지막으로 배우면 그 웨이브가 끝나는 거야. 웨이브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필드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